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분재 전문가 겸 상무순 이재룡입니다. 좀 기죽은 것 같지 않아요? 왜 기가 죽었나요? 지난주 화요일날, 오늘이 5월 9일이죠. 지난주 화요일날 취묵하겠다라고 해서 나무 한 줄을 여러분한테 공개를 했더니 이 댓글에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거 혹시 아시죠? 찬성이 많았던가요? 반대가 많았던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반대가 좀 더 세지 않은가요? 반대가 셌다고요? 내가 볼 때는 찬성이 셌는데? 느낌으로는 반대가 됐어요.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그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전화까지 해서 숫자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숫자로는 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취묵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 많으셨다. 자, 이제 와서 고백을 하지만은 그 나무 취묵 안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망가지는 나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이 아니고 50년도 끝도 없어요. 왜 그러는 거니? 나무 자체가 안반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나무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처럼 이렇게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치료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40년, 50년 전에 분 생활을 시작한 나무들은 그때는 상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무감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일부분이 좀 썩고 망가지고 그러면은 고태미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 나무가 더 고급수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직도 그러는데 뭐 5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때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치료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완전히 아물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도 좀 힘들었죠.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가 하나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저도 이 감독님은 눈치를 봐가면서 하루하루 이 모진 목숨을 연명해가는 그런 그 불쌍한 처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감독님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술에 오시는 분들이 그 나무를 직접 보시고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어떤 산 교육의 교육 자료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근데 제가 또 그것으로 또 무너지면은 예술적이가 아니죠. 그래서 또 꼽을 쳐뒀던 비장의 나무 한 줄을 오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이 취목 시리즈는 제가 3개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지난번에 나왔던 그 나무,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황피느릇, 그렇게 했는데 한 나무를 이렇게 꺾여버리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래서 기가 죽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참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를 한 줄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나무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분재원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나무입니다. 분생활이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된 주립인데, 이 나무는 지난번 나무와 다르게 좀 저렴하게 당시에 입수를 했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딱 나무를 입수를 하고 나서 예술식 분갈이를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척해서 분갈이를 하는데, 보니까 나무가 저렴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감독님은 모르십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할 겁니다. 감독님 혹시 아세요? 이 나무가
상처가 있다면? 뿌리에 상처가 있었다? 물론 이제 그런 점도 없잖아 있었어요. 네. 상처가 굉장히 큰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뿌리에? 뿌리 줄기 쪽인데 하여튼 눈에 보이는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솔식으로 딱 다 씻어서 보니까 이 나무가 소사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하고 섞어서 컸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른 나무를 잘라낸 그루터기 상처. 네. 그게 있었는데 이게 예솔식으로 씻지를 않으니까 그냥 상처로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좋다. 이것도 명품으로 키우자 해서 키웠는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솔은 그 소사나무의 국방부입니다. 그래서 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처럼 소령, 중령급, 영광급 정도 되는 나무들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거쳐가요.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이 나무 괜찮다라고 관심을 표명하신 분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 나무도 추목을 따야겠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언제? 오늘이요. 감독님, 좀 큰 소리로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이렇게 목소리를 좀 키우셔가지고 그래도 잘 들리더만 잘 들린다고요? 목소리가 자꾸 깔아주시는 것 같아요. 자, 혹시 우리 감독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시절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다. 혹시 그런 시절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저는 있어요. 젊었을 때 좌충우돌하면서 내 욕심대로 모든 걸 끌고 나가려고 했던 그 시절. 그러니까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독자님들 누구나 다 그런 시절들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젊은 혈기로 뭐라 그럴까, 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손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 하여튼 뭐 그런 시절이 좀 있죠.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가 생기는군요.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그런 것들이 종종 인사청문회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낱낱이 파헤쳐 보면은 이 숨기고 싶은 또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들이 올라옵니다. 이 나무도 지금 오늘 그런 청문회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한테 갱생의 기회를 주려고요. 그러니까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해서 물어봐봤자 제가 아무리 나무한테 말을 걸어도 나무가 답변을 안 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이 나무는 소엽소사입니다. 그리고 주립 형태고 이 예솔을 나무의 특징처럼 이 나무도 상처는 치료한다고 했는데 이 원주처럼 이 산채 당시에 생겼던 상처가 최근에 이제 도드라져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도드라져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로서 완성목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좀 많이 멀어집니다. 이 소사 대작, 특히 이 나무 역시도 지금까지 보내서 40년 넘게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겉모습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죠. 나무 가지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순정리를 하고 있는데 순은도 이렇게 도장하지 않고 이 완성목으로서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집어내면은 나무가 아주 가지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 정도 하는 것도 보통 여러분들 집에서 이 정도 나무 관리하면 이렇게 순 아마 이제 길게 안 나올 거예요. 이 예설표 액비를 지금 4월 달부터 꾸준하게 주기 시작하니까 요것들이 지금 또 그래도 한번 커보겠다고 이렇게 순들이 나오는데,
이 나무를 분갈이 과정에서 지난번 나무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위대한 상처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여러분, 이 나무 전체적인 모습은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질리도록 봤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저런 나무가 예술에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정도 나무 가지고는 예술에서는 구독자님들 시선 끌기가 참 힘들죠. 말 나온 김에 공지사항 하나 전달하고 가죠. 경기도권에서 예술분재원을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 이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치고 제가 무조건 오시라고 그러는데, 이 내비게이션으로 치는데 내비게이션이 저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회사마다. 그랬더니 약간 그 성능이 떨어지는 내비게이션도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예술에 오는 길을 갖다가 옛날 구도로로 알려주는 분들이 알려주는 그 내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쪽에서 내려오시면서 경부선 타고 내려오시면서 경부선 아니죠. 호남선 타고 내려오시면서 어디에서 그 고속도로 출구를 타고 나오느냐, 칠보에서 타고 나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태인에서. 근데 태인에서 치고 나오는 것은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게 벌써 십몇 년 전. 10년도 훨씬 더 됐죠. 우리 분재원 초창기에 이제 도로가 없을 때 그쪽으로 했는데, 아직도 내비게이션이 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 태인으로 오면은 그 꾸불꾸불한 해가지고 대관령 못지않은 고갯길을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시간도 한 40 몇 분 정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걸려요. 결정적인 것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을 더 줘야 돼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거. 그래서 전주를 경유해서 오시는,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디로 빠져나오면 되는 거니? 전주 IC나 그러지 않으면은 서전주 IC로 빠져나와가지고 순창으로 오는 그 국도 4차선이 있습니다. 그 도로 아주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 도로로 타고 오시면은 서전주 IC에서 빠져나오면은 평소 운전 습관이 불량하신 분들은 30분이면 도착하고요. 그래서 얌전하게 정속주행 잘 하시는 분들은 한 45분 정도 걸립니다. 40분 정도도 오죠? 40분. 40분이면 충분하답니다. 우리 감독님이. 참고로 우리 감독님 운전 솜씨는 거의 그 청룡열차 모는 수준. 옛날 이야기. 옛날 얘기? 30년 전 이야기를 아직도. 30년 전 이야기예요? 30년 전의 그 실력으로 하면은 40분이요? 청룡열차 몰던 실력으로 하면은 뭐 그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오면은 아주 편하게 오실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순집길을 대충 마무리했는데, 이 주목을 하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순집길을 하는 이유는, 원래 책에는 순집길 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순집길을 하는 이유는 팔방근, 즉 뿌리를 갖다가 골고루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근 또는 도장근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뿌리만 하나 이렇게 긴 것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왜 이제 이렇게 새 출발을 해야 되는가, 그 과정을 좀 감독님이 카메라를 가까이 가지고 오셔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나무를 갖다가 연근 형태다라고 그래요. 뿌리에서 뿌리로 이어진 거죠. 굉장히 독특하게 뿌리로 이어진 겁니다. 자, 요 밑에 쪽 보여주세요. 근데 지금 이 보이는 이쪽이요, 산채 당시에 잘랐던 나무 흔적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끼에 덮여 있다가 썩어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이 나무 가지에 걸려서
자, 요 줄기가 지금 요 줄기하고 또 연결이 됐거든요. 제가 죽은 그 가지를 갖다가 죽은 상처를 갖다 파냈던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때문에 나뭇잎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자, 이제 보이나요? 요 부분에 죽은 그 가지가 죽은 줄기 다른 나무 줄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다 파냈더니 요렇게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명품이 되겠다 했는데 문제는 이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쪽 줄기가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줄기가 마른 이유는 이쪽 줄기에 뭐가 가지가 하나씩 나와서 살았더라면 요 가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썩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 와서 이제 분리가 되는데 요 줄기, 이 소사나무 같은 경우는 이 물관이라든가 이 채관이 그냥 일직선으로 직진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물망처럼 연결되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살아있는 줄기가 없으면은 요쪽으로는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피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 말라버려요. 예, 그래서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상처가 아물었다라고 그러면은 또 괜찮았을 텐데 요 상처가 지금 자연 상처였거든요. 요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놓아두게 되니까 요것이 그 뭐랄까 중간 기폭제가 돼가지고 요 마르는 속도를 갖다가 이제 가속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명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작품급에도 들지 않습니다. 물론 사이에 이쪽 부분으로는 요 부분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썩어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싹이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뿌리가 있거든요. 이쪽으로는 지금 뿌리가 있어가지고 나무 세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도장지 세수 부정화가 이렇게 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들은 의미 없죠. 여기까지가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나무가 예술에 많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나무 위에 이제 딱 한 나무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한 나무 더 있어요. 그 이제 내년에 취목하면서 보여줄 거예요.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명품급이다라고 하는 나무들 중에서도 이런 나무가 생기는데 다행인 것은 이런 나무들이 가지들을 전부 정교하게 받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수목을 해도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좋은 나무가 아니면 이제 자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너무 아니 지금 자 봐보세요. 자 이렇게 고템이 풍부한 줄기, 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덩치로서는 이 나무 수명이 끝나지만은 이제 독립된 나무로서는 이런 줄기들이 또 하나의 생명을 갖기 때문에 제가 분재를 하면서 진짜 부러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얘들은 비록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뿌리를 내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생명으로 또 완벽한 모습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갖다 밑에서 따버려 갖고 반트 칠까? 안 되겠지. 여기가 굵어져서 뭉쳐져서 이 직감으로 담아 좀 재밌는 나무인데. 자, 이렇게 해서 나무 줄기는 굉장히 많은데 막상 이렇게 취목을 하려고 보니까 두께라든가 가지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장 취목할 수 있는 가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목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 굵은 가지가 2개가 나왔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과거를 갖다가 털어내고 이렇게 새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껍질이 하얗게 드러나도록 뭔가를 갖다가 잘라내야 되죠. 이 잘라내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끊는 것이 과거의 시간을 갖다가 털어내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나무가 이렇게 망가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절망을 해야 된다라고 그럴까? 실망을 해야 돼. 절망까지는 아니어도 또 실망들은 하겠죠. 그 실망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무 가지 하나하나가 이렇게 새로운 개체로, 나무 줄기 하나하나가 새로운 개체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100이다라고 그러면은 최소한 이번에 지금 취목을 하는 이 가지 자체로 100가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가치가 100이다라고 그럴 때 이 취목을 따서 앞으로 이 키울 나무들 그 가치는 이제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분재라고 하는 것이 이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분재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그 대상에는 그런 가치가 있을 건데 그런 가치를 갖다가 이제 극대화시키는 작업. 그래서 지난번에 이 나무가 배신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무가 배신한 게 아니다. 물론 맞습니다. 나무가 배신할 리가 없지요. 그 어떤 태생적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그럴 요소가 다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개체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고 재탄생하고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구현해내는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개성 또는 장점을 갖다가 극대화해서 과거와 끈퇴, 과거를 다시 더 보람찬 또는 긍정적이고 밝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취목이다라고 하는 기술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감독님이 이 나무 선뜻 취목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 나무 왜 또 취목해 이렇게 앉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수긍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 그렇죠? 꼭 확인을 해야 돼. 예, 확인을 해야 돼요. 이 기록으로 남으니까 분명히 감독님도 그때 수긍을 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확답을 받아놔야 나중에 지 마음대로 취목 다 했으니까 이제 무슨 그만둬! 그렇게 할 때 근거 자료를 쓰지. 아니, 이미 껍질을 벗겨놓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껍질을 벗겨놓고, 이게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군대 용어로 선 조치 후 보고라고 그럽니다. 말을 해요? 응? 말을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죠.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군대거든요. 군대 안 갔다 와보셔서 모르죠. 그냥 갔다 오겠습니다. 어쨌거나 혹시 그거를 왜 나한테 또 넘기려고 해? 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취목 시기는 5월달이 가장 좋습니다. 5월달이 가장 좋고요.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코멘트를 해드리면은 예술에서는 원래 이 교과서에서라든가 취목을 하는 그 뭐랄까 원칙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뿌리가 나중에 갈색으로 변했을 때 그때 잘라서 심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술에서는 그 원칙을 교과서 것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안 그럽니다. 왜 기존의 교과서를 갖다가 전부 털어내고 예술에서 지금 새로운 교과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나라가 올해 그랬었잖아요. 그 검역 K방역 K방역 하면서 그때 이 나왔던 말이 기존의 교과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말에 상당히 저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네, 뭐 그랬다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뭐 천지가 개벽한다든가 그럴 일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해서 예술직이 길을 살려주는 걸로 어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요. 기살려. 길을 살려주려고. 그래서 이 살린 길을 가지고 또 감독님을 골탕 먹이겠습니다. 아, 저는 골탕을 좋아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먹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한테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못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소크라테스를 좋아해요. 소크라테스가 네 꼬락서니를 알라 그랬는데 제가 제 꼬락서니를 좀 잘 알아요. 근데 감독님, 그나저나 예술에서 이제 추묵할 나무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죠? 뭔 추묵나무가 왜 없어요? 지금 저기 바닥에 쫙 깔릴 것이. 아, 바닥에 쫙 깔려, 이렇게 수감부를 추묵할 수 있는 나무. 뭐 없으면 없는데. 막 아무나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하면 안 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 정작 하려고 그러면은 승기를 내죠. 왜 또 하냐고, 자리도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 추묵을 딸 수 있는 걸 전부 골라 따봤더니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5개가 따졌습니다. 이 5개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 나무가 추묵 따기 전에,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기 전에, 정확하게는 상처를 확인하기 전에 그 값어치를 갖다가 해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추묵을 땀으로써 이 나무의 현재 가치는 많이 하락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미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현재 가치는 많이 일시적으로 다운이 됐지만은 앞으로 이걸 제대로 배양을 했을 경우, 제대로입니다. 근장이 발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제대로 배양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들을 전부 극복을 해서 이제 더 얼마만큼 이 뛰어난 미래 가치를 보여줄지는 저도 모르고 감독님도 모르고 구독자님도 모르실 겁니다. 그만큼 무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키우는 사람 역량이 많이 좌우를 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청문회를 하면서 분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추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상 예술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